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열흘간의 휴전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2차 종전 협상이 이번 주말에 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서 다음 달 국제선 항공권에 붙는 유류 할증료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 레오 14세 교황의 형이 거주하는 곳으로 알려진 주택에 폭발물 협박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미 중부 지역이 강력한 폭풍의 영향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정했어요. 모두에게 더 다정하기로, 다 정관장 하기로. 선물은 정관장. 건강하세요. 정했어요. 모두에게 더 다정하기로, 다 정관장 하기로. 선물은 정관장. 건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목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열흘 동안 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 이후에도 이란과 가까운 헤즈볼라를 공격하던 이스라엘이 이제 그러지 않기로 한 거라 종전 협상의 걸림돌 하나가 사라진 셈입니다. 오늘 첫 소식 강민호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6일 오전 조셉 아운 레바논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 동부 시간 오후 5시부터 열흘간의 공식 휴전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레바논과 이스라엘 정상 간 전화회담이 불발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휴전 합의 사실을 전격적으로 알린 겁니다. And I had a great talk with both of them today. They're going to be having a ceasefire. And that'll include Hezbollah. 트럼프 대통령은 또 레바논과 이스라엘 간 의미 있는 회담을 위해 양국 정상을 백악관으로 초청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나와프 살람 레바논 총리는 전쟁 시작부터 추구해온 핵심 요구가 실현됐다며 휴전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 안보관계 장관 회의를 긴급 소집해 휴전 수용 사실을 알렸습니다. פסק זמן, או יותר נכון, להפסקת אש זמנית של 10 ימים, כדי לנסות לקדם את ההסכם שהתחלנו לדון בו עם פגישת השגרירים בוושינגטון. 그간 이란이 미국과의 2차 종전 협상 선결 조건으로 레바논 전선의 휴전을 요구했던 만큼 이번 휴전이 양국 협상에 속도를 붙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군이 휴전 기간 중에도 레바논 남부에 계속 주둔할 것이라 밝혔는데,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철수하지 않으면 저항권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2차 종전 협상이 이번 주말에 열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21일이면 끝나는 휴전을 더 연장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이란이 거의 모든 것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1일 이란과의 1차 종전협상 결렬 직후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협상이 이번 주말에 열릴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we have a very successful negotiation going on right now, and I think it'll be if it happens, it'll be announced fairly soon. 특히 이란이 핵심 쟁점이었던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것과 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내주는 것도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과의 전쟁을 놓고 설전을 벌였던 교황 레오 14세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걸 교황이 허용한다면 자신은 교황과 의견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If they do, the whole world would be at jeopardy. The Middle East will be blown up and the whole world will be at jeopardy.
종전 합의 기대감 속에 미 국방부는 이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란이 합의하지 않으면 전투를 재개할 최상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Remember, this is not a fair fight, and we know what military assets you are moving and where you are moving them to.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 주장에 대해서도 국제 해역을 항행하는 상선들의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겠다고 위협하는 건 통제가 아닌 테러 행위라며 새 정권이 현명하게 선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다음 달 국제선 항공권에 붙는 유류 할증료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오릅니다. 인천과 뉴욕을 왕복하려면 유류 할증료만 112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열차 부품업체 대표 김의진 씨는 회의 때문에 인도네시아행 항공권을 끊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유류 할증료 인상으로 항공권 가격이 껑충 뛴 겁니다. 급하게 자카르타에서 회의가 있어서 어제 이제 발권을 했는데 6, 70만 원 정도 오면 구매를 했었었는데 이번에는 한 12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번 달 국제선 유류 할증료는 지난달보다 3배 정도 올랐는데 다음 달엔 여기서 다시 2배 가까이 오르게 됩니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유류 할증료 산정 기준인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배럴당 214달러로 한 달 사이 56%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6년 국제유가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현행 유류 할증료 체계가 도입된 이후 최고 단계인 33단계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일본 도쿄와 오사카 노선 할증료가 5만 7천 원에서 10만 2천 원으로 인상됐고 태국 방콕과 미국 괌 노선은 12만 3천 원에서 25만 3,500원으로 늘었습니다. 미국 뉴욕 노선은 56만 4천 원으로 왕복할 경우 112만 8천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아시아나항공 유류 할증료도 편도 기준 8만 5천 원부터 47만 6천 원으로 이달보다 2배 정도 오릅니다. 항공사들의 비용 압박이 커지면서 티웨이 항공은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5월과 6월 2달간의 무급 휴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8월까지 성수기에 들어가는 여행업계도 비상입니다. 문의 오시는 숫자도 적어지실 수밖에 없고요. 지금 예상하기로는 7, 8월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쟁이 끝나더라도 국제유가는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란 전망에 소비자들과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일리노이주에서 레오 14세 교황의 형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주택에 폭발물 협박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지 경찰은 주민들을 긴급 대피시키고 현장 수색을 벌였지만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레오 14세 교황이 이란 전쟁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는 가운데 발생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LA 지역 골프장 주변에선 총기로 무장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달 29일 렌초 팔리스 버디스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 인근에서 도로를 배회하던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체포된 36살 션 스타이너는 애리조나주 글렌데일 출신으로 방탄조끼를 착용한 채 소총과 권총 2정, 다량의 실탄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소총은 장난감처럼 보이도록 위장된 상태였으며 용의자는 한 차례 총기를 발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스타이너를 공격용 무기와 대용량 탄창 소지 등 다수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미국 중부 지역이 강력한 폭풍의 영향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는 골프공 크기의 우박이 쏟아졌고 강한 뇌우를 동반한 폭풍이 이어졌습니다. 월요일 밤 이후 중부 곳곳에서는 20건이 넘는 토네이도 발생 신고가 접수됐으며 미주리주 클린턴을 비롯한 일부 지역이 직접 타격을 받았습니다. 위스콘신주와 미시건주에서는 홍수 피해가 잇따르며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기상당국은 이번 주 이후에도 중부를 중심으로 토네이도와 강한 비, 우박 등 악천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버지니아 전 부지사와 아내가 자택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저스틴 페어팩스 전 부지사가 아내 세리나 페어팩스를 먼저 총으로 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건은 가정 불화와 이혼 절차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며 경찰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Former Lieutenant Governor Justin Fairfax shot and killed his wife inside of their home and then shot and killed himself. Both of their children, teenagers, the boys older than the girl, were in the house. 경찰은 과거에도 해당 가정과 관련된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며 이 지역 정치권은 충격적인 비극이라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구도가 에릭 스와웰 후보의 중도하차로 요동치면서 공화당 후보 2명이 상위권에 오르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에머슨 컬리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폭스뉴스 보수 정치평론가 스티브 힐튼이 지지율 17%로 1위를 기록했고 리버사이드 카운티 셰리프국장 체드 비앙코와 억만장자 활동가 톰 스타이어가 각각 14%로 뒤를 이었습니다. 민주당 후보인 하비에르 베세라 전 연방보건복지부 장관과 케이티 포터 전 연방 하원의원이 각각 10%로 동률을 보였고 24%의 유권자는 지지 후보를 아직 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스왈웰의 이탈 이후 실시됐으며 선거 구도가 재편되면서 결과가 더욱 불확실해지고 있다고 정치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LA 지역 한 중학교 인근에서 10대 소년이 총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쯤 노스힐스 세플베다 중학교 인근에서 총격이 발생해 17살 청소년이 허벅지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학교 재학생은 아니며 하교하던 동생을 데리러 가던 중 총에 맞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총격 전 말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13세 소년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사건 직후 캠퍼스를 일시 봉쇄했다가 안전 확인 후 해제했습니다.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미 시사주간지 타임이 발표한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솔로 앨범 루비를 발표한 제니는 K-팝 여성 솔로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3곡을 동시에 진입시키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해 이 명단에는 블랙핑크 멤버 로제가 포함됐으며 올해의 경우 한국계로는 제니 외에도 스노보드 선수 클로이 김, 싱어송라이터 앤더슨 팩이 포함됐습니다. 지도자 부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루비오 국무장관, 수지 와일즈 백악관 비서실장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LA 카운티 미술관의 새로운 전시 공간 데이비드 게펜 갤러리가 개관합니다. 건축가 피터 춤토로가 설계한 이 공간은 윌셔대로를 가로지르는 단일층 구조로 시대와 장르 구분 없이 다양한 작품을 한 공간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빈센트 반 고, 앙리 마티스, 한국의 서도호 작가를 포함한 약 3,000점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오는 일요일부터는 회원과 후원자를 대상으로 우선 관람이 진행되며 일반 관람객에게는 다음 달 4일부터 공개됩니다. 뉴욕 증시입니다. 미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0.36%, S&P 500이 0.26% 오르며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업종 분류는 유가 상승에 힘입어 에너지가 1% 올랐고 부동산 업종의 상승세도 두드러졌습니다. 시장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열흘간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전한 데 이어 이란과의 협상에도 큰 진전이 있었으며 합의에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말 중 2차 종전 협상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추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같은 협상 가능성에 힘입어 S&P 500 지수는 이란 전쟁 발발 이후의 손실분을 모두 완화하며 강한 회복력을 보였습니다. 종목별로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TSMC가 1분기 사상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는데요. 이에 힘입어 AMD가 7%, 인텔은 5% 넘게 급등하는 등 반도체주 전반이 강세를 띄었습니다. 다만 넷플릭스는 장 마감 후 실적 발표에서 리드 헤이스팅스 공동 창업자의 퇴진 소식이 전해지며 시간의 거래에서 8% 넘게 폭락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나흘 뒤에 끝나는 만큼 이번 주말 사이 들려올 협상 속보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역대 최악의 LA 산불. 이젠 복구를 시작할 때입니다. 하지만 산불보다 더 조심해야 하는 건 무면허 불법 시공입니다. Sometimes an unlicensed contractor promises they can do it faster, and often they're going to say they can do it cheaper. The problem with them being unlicensed is that they are committing a felony. 공사 전 반드시 면허를 확인하세요. 의심되면 즉시 신고하세요. 네, 우크라이나에서도 아직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부활절 휴전이 끝나자마자 우크라이나를 공습했고 16명이 숨졌습니다. 파리에서 권영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아파트 창문은 완전히 부서졌고 집 내부도 곳곳이 패였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진 잔해들은 치울 엄두조차 나지 않습니다. 현지 시간 어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민간인들이 사는 주거시설도 공격을 당했는데 집에 있던 84세의 노인은 극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обезболивающие дали. Вот. Она так вот. Ну и вот тут вот стекла были у меня вот здесь вот. 러시아군은 어제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 전국 주요 도시에 모두 659개의 드론과 44개의 미사일을 동원해 집중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수도 키이우에서 12살 어린이가 숨지는 등 전국에서 16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쳤습니다.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도 어제 모두 207개의 드론을 동원해 러시아 지역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부활절을 맞아 지난 11일부터 32시간 동안 휴전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휴전이 끝나자마자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가 휴전 약속을 어겼다며 곧바로 공격에 나섰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혹한기가 끝난 뒤 평소 두세 배에 달하는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 우크라이나에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동 전쟁으로 패트리엇 미사일 등 방공 무기들이 중동 지역에 집중 투입되면서 최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미사일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의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잇따라 유럽 정상들과 회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권영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 여파로 미국 시민권과 영주권 취득이 크게 줄며 합법 이민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NPR 방송에 따르면 올해 1월 시민권 승인 건수는 32,800여 건으로 202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월 월간 최고치였던 88,400여 건과 비교해 63% 급감한 수치입니다. 싱크탱크 케이토 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합법이민 감소폭이 불법이민 감소폭의 2.5배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층 강화된 심사와 행정 절차 지연 등으로 이민 승인 과정이 더 까다로워진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적절한 지원이 없다면 그 어려움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CBB은행의 재무관리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CBB은행과 함께라면 귀사의 비즈니스에 맞춘 맞춤형 재무관리 온라인 뱅킹 솔루션과 전담 전문가의 밀착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CBB은행 재무관리 서비스, TMS는 CBB뱅크와 함께하세요. 네이처메릭 후코이단을 써서 저는 참 행복해요. 환자들이나 손님들이 벌써 후코이단에 대해서 알고 달라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들, 면역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시는 분들,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억지로라도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이 좋아졌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믿고 따라줬을 때 정말 행복해요. 자연의 선물 네이처메딕. 시애틀 한국교육원이 한인 학생들을 위한 한국 대학 입학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 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시가 저소득 세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9,000달러 규모의 긴급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이번 지원은 재난 피해와 생활비 상승으로 주거 불안정에 놓인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와 생계비 전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 포함 가구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며 신청은 오는 30일 정오까지 온라인으로 접수받습니다. 에디슨 인터내셔널이 전력선 작업자 양성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최대 12명에게 25,000달러를 지원하며 LA 직업기술대학 교육과 상업용 운전면허 취득을 돕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원하는 한인들은 오는 5월 8일까지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수료 후에는 남가주 에디슨사에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습니다. 주미대사관 영사부가 오는 18일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순회 영사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이번 순회 영사에서는 재외국민 등록과 여권 신청, 공증 및 국적 관련 업무 등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과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수수료는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합니다. 한인 정치 참여단체 KAGC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미디어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인턴십은 6월부터 약 9개월간 비대면 파트타임으로 진행되며 콘텐츠 제작과 커뮤니케이션 업무에 참여하게 됩니다. 지원 마감은 오는 5월 5일까지로 포트폴리오 3건을 포함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애틀 한국교육원이 한인 학생들을 위한 한국 대학 입학 설명회를 오는 22일 터길라 라마다 호텔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서울대 등 주요 6개 대학이 참여해 특별 전형과 입시 전략을 직접 안내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며 현장 참석자에게는 개별 상담 기회도 제공됩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3년 안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 의사를 넘어설 것이라는 파격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현재 수술실의 로봇은 보조수단에 불과하지만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로 수술 로봇이 의사를 대신하는 시대가 열릴지 그 가능성을 정성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직장암 환자의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환자 옆에 붙어 있는 건 의사가 아닌 수술 로봇. 집도 있는 조종석에서 로봇을 원격 조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술 로봇을 활용하면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정확하고 섬세한 수술이 가능해집니다. 기술이 뛰어난 소수의 몇 분만 할 수 있었던 이제 그런 수술을 이제 로봇이 도입됨으로 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동일한 그런 퀄리티, 질로 로봇 수술 수요가 늘면서 인간의 형태를 닮은 휴머노이드 수술 로봇도 나왔습니다. When you have two arms, like when you tie your shoelaces, one arm is holding, stabilizing the bone, and then it's much more accurate. 여기에 AI 로봇 기술도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의사를 로봇이 대체하는 시대가 코앞에 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 years at scale, there'll probably be more Optimus robots that are great surgeons than there are all surgeons on Earth. 하지만 현재의 수술 로봇은 자율성 1, 2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AI를 탑재한 로봇이 자율 수술에 성공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사람이 아니라 인간 모형이나 동물인 돼지를 대상으로 한 시범 수술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하고 표준화된 수술은 로봇 자율 수술이 가능하겠지만 암처럼 환자마다 해부학적 구조와 상태가 다르고 순간순간 판단이 요구되는 수술은 AI 로봇이 의사를 대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작에 대해서는 로봇이 할 수 있지만 그 상황을 모르니까 제한된 정보만 전해주는 건데 상황 인지에 대한 부분이 데이터가 훨씬 많이 쌓여야 됩니다. 또 사람의 생명과 연결되는 영역인 만큼 AI 로봇 수술의 안전성 검증과 치료 결과 책임 등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11살 어린이가 실종 3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범인으로 의붓 아버지가 체포됐지만 이 사건은 여전히 의문투성입니다. 도쿄 문준모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교토 난탄시에 살던 초등학교 5학년 유키 군이 실종된 건 지난달 23일. 마지막 목격자는 작년 말 유키 군의 친모와 재혼한 계부였습니다. 그는 실종 당일 아이를 차에 태워 학교까지 바래다 줬다고 진술했지만 교내 CCTV엔 유키 군이 학교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난 3주간 인근 숲부터 호수 밑바닥까지 집중 수색을 벌였습니다. 실종 엿새 뒤 학교 서쪽 숲에서 책가방이 발견됐고 지난 12일엔 다른 곳에서 신발이 발견됐습니다. 다음 날 시신을 찾았는데 학교에서 2km 떨어진 산속이었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흔적이 흩어져 있는 건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목적일 수 있다고 보고 수사망을 좁혀갔습니다. 어제 유키 군의 집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계부를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死体遺棄事件の被疑者として足立優樹37歳男性を通常逮捕するとともに捜査本部を設置の上本件の全容解明を図ることに 사체 유기뿐 아니라 유키 군 살해에도 관여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경찰은 유키 군의 시신이 실종 이후 여러 번 옮겨진 걸로 파악했습니다. 완전 은닉을 위해 시신을 매장하지 않고 유기 장소만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밀부검에도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망에 이를 만한 외상도 없었습니다.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신고 기록은 없었고 유키 군의 어머니와 증조 할머니도 함께 살고 있었는데 범행을 인지하거나 가담했는지도 밝혀내야 할 부분입니다. 수사당국은 사인이 명확하지 않아 아직 사건의 전모를 단정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쿄에서 SBS 문준모입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서울 명문대학군의 중심 입지 신촌 로터리, 새로운 랜드마크가 찾아옵니다.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미주 한인 동포들을 위한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주인이 되십시오. 분양 계약 문의 818-974-4989.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부산 북갑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자 야권에선 하이에나, 투명인간 같은 날선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행보를 놓고도 당 안팎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김보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의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소식에 국민의힘을 떠나 개혁신당을 이끌고 있는 이준석 대표는 거친 비유로 꼬집었고 전국을 떠돌던 어떤 하이에나에게는 가장 먹음직스러운 고깃덩어리로 보인 겁니다.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한 최고위원이 이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또 원정 출마가 생겨났어요. 그릇된 우월의식입니다. 마치 지역구를 본인들이 정복자라도 되듯이. 그러자 한 전 대표와 가까운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 평가가 끝난 이들에겐 무대응이 답이라고 응수했습니다. 북갑 공천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편에선 무공천을 외치고 3자 구도로서 선거 필패가 불보듯 뻔해 보이는데 공당이기 때문에 공천을 해야 한다? 그는 정당의 목적을 망각한 그런 주장입니다. 다른 한편에선 이미 북갑 출마 의사를 밝힌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냐며 무공천 불가로 맞섭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는 민주당이 북갑에 출마해달라고 요청 중인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을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이 하수석에게 출마하라고 하면 불법 선거 개입이란 주장을 폈습니다. 공천 작업이 한창인데 지난 11일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으로 떠났던 장동혁 대표. 오늘 미 공화당 의원과 면담한 사진 등을 공개했는데 당초 예고했던 백악관이나 국무부 일정과 관련한 사진은 일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보안상의 문제로 어떤 분들을 만났고 또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당내 일각에선 이번 방미에서 남은 건 장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의 인생사진 한 장과 국민의힘 후보들의 한숨이란 비판들이 이어졌습니다. SBS 김봄입니다. 네,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아직 판세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톰 스타이어 후보 등 주요 후보들이 LA 한인타운에서 아시안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토론회를 엽니다. 이 투표를 고민 중이라면 직접 현장을 찾아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목요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